호스트 해제하다가 제가 나갔어요. 노순애 사장님 번호 만나서 멋있어지셨다고 하신 거예요? 예, 번호. 어. 아까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어. 저도 그래요. 머리가 몇 좀, 년간 길었어요. 머리. 저요? 원래 잘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언제, 번호 만나고부터 길렀어요. 5년 음, 길렀네요. 근데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잘랐다가, 어, 욕을 한번 먹고, 안 그래? 어울린다고, 어중간하다고, 그래서 키도 큰데, 그게 이제 짜리몽땅 이렇게 머리를 묶고 진짜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에게 맞는 스타일을 해라. 그래갖고 다시 기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길른 머리가 안 어울려졌었는데, 지금은 번호 만나서 바뀐 다음에 긴 머리를 이제 키가 하고 있는 거죠. 크고,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머리가 기름이. 근데 예전에 이제 거구에다가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발, 그냥 질끈 묶고, 그냥 똥머리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스타일이 된 거죠. 음, 감사합니다. 음. 발바닥이 너무 호전 반응이 심해. 발이 제일 발바닥. 심해요. 그러니까 아, 양말이 제일 심해요. 말도 못해, 지금.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게 몸에서 안 나오면 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제 막 또 지금 막 누르다가 막 피가 찍찍 나게 막 긁고 싶고. 어. 그래도 그게 호전 반응이라는 걸 아시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럼, 또 버티고 견디고 아 얘가 좋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똑같은 반응이 오고 해도 그걸 견디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반응이 너무 싫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제 그 땡땡이 네, 매트, 매트 카바를 땡땡이 깔았거든, 어제. 네, 네. 어제 저녁에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음. 아유, 막 이대로 죽는갑다 싶었어. 진짜. 저는 땡땡,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호전 반응 중에 제 몸에서 제 전신에서 벌레가 기어다녀요. 막 진짜 기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아유, 이걸 말로 못해, 그 기분을. 그리고 막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전신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러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그게 저는 제일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보다 괴롭고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불쾌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있던 게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고 그거를 그냥 아 이렇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나왔구나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드시 파도시 이제 움직여. 네? 이제 파도 움직여. 어제 팔이요? 그제 뭐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파도시 이제 움직인다. 이거 손가락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그 어깨예요, 어깨.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꾹꾹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응, 잡아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아. 힘이 이렇게 쭉 어깨선으로 타고 올라가요, 머리까지. 그래서 얘가 운동이에요. 따로 팔 운동 하지 마시고 잘못 어깨 들었다가 들리고 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꼭꼭 눌러주고 그리고 팔을 피고 나서 팔을 쫙 피고서 하면 힘이 더 들어가요. 스트레칭도 되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무리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알면 더 간단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예. 이제 아, 2시 됐네. 네, 2시가 됐으니까 강의 시작할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예. 네.
네, 이제 2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의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장소를 이동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요 사진 보이시죠? 갑자기 제 눈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호전 반응이에요. 얘가 요렇게 빨개졌죠. 이게 베개를 쓰고 나서 나타난 저의 반응이에요. 이게 뚫린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요렇게 핑크색으로 요렇게 붉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겪고 나서 내가 이거를 이게 뚫렸는데 침을 맞은 것보다 한의원 가서 침을 맞은 것보다 훨씬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한번 안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게 이전에도 뚫렸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요번이 2번째인데 얘가 이제 사백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맑아졌고, 그리고 요즘에 잠을 너무 잘 잤고, 어떤 눈이 맑아졌다, 피로감이 좀 덜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잠을 덜 자고 몸을 더 쓰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백혈이 뚫렸나 보다. 저 사백혈이 뚫렸어요. 사백혈이 뚫렸어요. 지난번에 혈자리 공부를 했는데, 그거 눈에 좋은 6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뚫렸나 봐요. 그러고 했었는데, 요렇게 그 혈자리를 다시 이거를 보니까, 이거를 공유해드리려고 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 사백혈. 제가 붉게 올라온 데가 여기가 맞는데, 또 다른 사진을 봐도 사백혈이 눈 밑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 혈자리를, 눈 혈자리를 찾다 보니까 사백혈 말고 승흡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사백혈은 조금 더 밑에 있고, 그리고 승흡혈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있는데요. 사백혈은 눈가 주름에 또 영향이 있고, 승흡혈은 다크서클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승흡혈은 좀 더 위쪽에 다크서클과 가까운 여기에 위치한 혈자리인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제 눈을 다시 유심히 봤더니 사백혈이 아니라 승흡혈인 거예요. 똑같은 날 찍은 거고 제가 주간 페이스업을 착용하고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어까지 올라와 있죠. 그냥 처음 이렇게 빨개진 게 아니라 아예 부종까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틀이 넘게 갔어요. 저번에 그 뚫렸을 때는 하루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색상이 진하지 않아서 이거 잘 못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이게 붉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을 찍고 또 공유를 해드려야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백혈이 아닌 승흡혈이 뚫린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전의 사진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흐려도. 그리고 그때는 내가 분명하게 사백혈로 느꼈는데, 왜 지금은 승흡혈일까 하면서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조금 흐리긴 하지만 보이시잖아요. 더 밑에, 지금 뚫린 자리보다 더 밑에 여기가 붉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말 사백혈을 뚫린 게 맞고, 지금은 승흡혈이 얘가 뚫린 겁니다.
그냥 제품을 착용하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개를 사용하고 나서 아이고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베개를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더 건강해지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겠다 하면서 1월 1일부터 식단을 시작했어요. 저희 보노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시너지를 주는 제품인 거 아시죠? 다이어트를 하던, 건강 관리를 하던, 어떤 무언가를 내가 운동을 하던, 무언가를 했을 때 얘는 무조건적으로 시너지를 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1일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10일을 경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혈자리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래 그러면 400혈 우회전이잖아. 눈이 맑아지는 거 우회전이다. 알겠어. 그리고 피로감도 풀린 거 알겠어. 근데 이 스누표는 뭘까 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복습이라고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공유했던 자료예요. 사백혈은 눈을 밝게 하고 피로 회복에 좋다. 그리고 얼굴 신경통, 두통, 현기증에도 도움을 준다. 제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뭘 하고 그러면은 얘가 머리가 통증이 이제 왔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호전 반응 현상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승흡혈 이게 혈자리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왜 지나쳤나 할 정도로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얘는 눈에 위치한 안구 관련 질환의 효능이 있는 혈자리예요. 그러니까 안구 관련 질환과 관계가 깊은 혈자리인데 시신경을 개선하고 안저동맥 수종을 완화시킨대요. 이 안저동맥 수종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몰라서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 바닥에 있는 망막 중심 동맥. 이거는 안저동맥 수종을, 그러니까 안저동맥을 말하는 건데요. 눈 바닥에 있는 망막 중심의 동맥이래요. 그러니까 혈관의 큰 혈관인데 이것은 경화 정도를 검사하여 내 동맥 경화증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의 진단에도 이용이 된대요. 진짜 중요한 혈자리죠. 이걸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렵게 검사하지 않아도 눈 하나만으로도 나의 큰 질병을 작은 것이 아닌 큰 질병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말고 뇌종양, 망막, 혈관염, 포도막염, 고도근시, 안구외상, 망막 박리, 그리고 안구 뇌종양. 무섭지 않아요? 말이 안구 뇌종양. 그리고 또 이게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각종 질병과 관련이 있는 혈자리이고 안저동맥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이 안저동맥이 뭐냐면은 고혈압하면 이제 고혈압과 아까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혈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과를 찾는다. 이때 내과에서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한대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 눈으로 검사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요렇게 이제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안저검사는 눈의 동공을 크게 벌어지도록 산동제를 점안한 후 비교적 간단한 검안경을 이용해서 안저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친절한 자료는 이 검사 그거에 대한 그런 자료예요. 근데 여기에 또 안저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안저에서는 시신경 유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런데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다. 동맥은 조직의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고 정맥은 조직으로부터 혈액을 운반해 오는 혈관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알죠. 피를 보내고 피를 들어오게 해서 주고받고를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다시 혈액을 운반해오는 혈관이다. 여기서 혈압이 높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자. 심장에서 나온 굵은 동맥이 점점 가늘어져서 체내 조직으로 분포되는 가는 조직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대단한 가느다란 그래서 적혈구가 겨우 통할 정도의 혈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되기에 앞서 세동맥 얘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혈압이 높게 된다는 것은 전신에 있는 세동맥이 수축하여 가늘게 되고 혈류에 대한 저항이 높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고 모세혈관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심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동맥이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 세동맥은 고열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과 정맥은 알고 있지만 세동맥은 또 안저동맥은 요거는 잘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신체를 알게 됨으로써 또 이런 호전 반응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동맥은 안저검사로서 쉽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세동맥을 간단하게 생생한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몸에서 안저 위에는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저 이외에는 없대요. 이 눈으로만 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승우표이 뚫렸잖아요. 엄청 중요한 혈자리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게 되면 최초로 인정되는 안저 변화는 망막의 세동맥이 수축되어 가늘어 보인다. 이러한 수축이 지속되면 세동맥의 경화가 발생한다. 즉 세동맥 경화. 그래서 경화가 진행되면 망막에 출혈하고 이런 백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고 또 혈전이 생겨서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백반 증상이 또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진행되고 콩팥의 신장 작용이 악화되면 악성 고혈압증이 되어 시신경 유두가 붓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또 시신경 유두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게 되는 것은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내분비계에 이상이 있는 등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과 원인 불명의 분태성,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 고혈압증 간에서는 안저검사 결과로부터 이들의 환자의 생존 기간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줄친 것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세동맥이 저도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세동맥이에요.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여기 세정맥, 여기 또 정맥.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정맥과 모세혈관 사이, 동맥과 모세혈관 사이에 이 세동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겠죠. 그래서 여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안저에 시신경 유도에 부종이 있게 되면 80%에서 90% 정도의 사람이 1년 이내에 요독증으로 사망한대요. 그만큼 작지만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유일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신경도 제가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신경을 써보지 않았던 안저 동맥이 얘가 사망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파킨슨하고 치매 뇌질환 이제 환자신 거잖아요. 근데 눈에 여기 다래끼가 큰 게 있었어요. 여기 밑에. 그것 또한 저는 영향이 있다고 몸에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진 현상으로 아까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또 고혈압증으로 눈에 생기는 질환은 망막정맥 분지 폐색증이라고 해서 안저출혈을 일으키고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안저를 육안으로 관찰함으로써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의한 전신의 혈관 변화를 간단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만이 아니라 눈이 전신인 거 이미 이제 보노이는 알잖아요. 그래서 전신의 혈관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눈, 안저, 동맥이다. 그래서 요것도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유두 소견에서 시신경염, 녹내장. 그러니까 아까 그 시신경 유두. 얘와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녹내장. 그러니까 보면은, 잠깐만요. 시신경 유두가 맞죠? 그러면 시신경 유두는 시신경 유두에 이상이 왔을 때 녹내장이 올 수 있고요. 압박이 되거나 유두에 압박이 되거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질환을 불러올 수 있고 뇌종양에 의한 뇌압 항지, 그러니까 뇌종양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 유두가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 이것도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혈관 소견에서는 고혈압성, 혈관 변화, 동맥 경화성, 망막의 염증, 영양 불량, 그리고 기타 망막 혈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망막 소견에서는 출혈 및 부종, 변성, 망막 열공, 망막 박리. 그러니까 눈의 상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 이거 출혈 전에 그 호전반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 올려주신 거 이거 너무 이렇게 잘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혈관이 이제 출혈이 돼서 이게 빠지지 않고 막혔었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나서 그게 팍 터지고 새빨간 피가 퍼지면서 나중에는 그게 다 밖으로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안에 있으면 녹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뇌종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동맥경화성, 고혈압성 이런 것들을 각종 불러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망막 이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혈전을 빼줌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질병을. 그래서 저희 본호는 질병을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한 예방하는 것. 내 몸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저희 본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구, 요게 시신경 유두예요.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게 시신경 유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해서 여기 위에는 넘어가고요. 여기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 안전은 녹내장과 망막 박리 얘와 당연히 관계가 있고 안질환의 검사 수단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뇌종양 등에 의한 뇌압 항진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뇌종양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뚫림으로써 그러니까 먼저 사백혈이 뚫려서 눈의 피로가 풀리고 눈이 맑아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승흡혈이 뚫리면서 뇌종양이나 이런 큰 질병, 나를 죽게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질병의 환경에서 조금 더 제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고 가는 것과 내가 이거를 본호를 만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공부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냈고 진짜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거를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눈을 꼭 지켜주시고 눈을 지키시려면 먼저는 이런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눈에 있는 노폐물, 독소, 이 오물들 여기 실핏줄 이렇게 막 하얗게 저도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호전 반응이. 이게 만약에 호전 반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게 실핏줄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소를 밀어낼 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눈곱 형태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멈췄는데요. 얼마 전까지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와,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지지 하는데 그게 노폐물이더라고요. 물 형태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눈곱이 끼지 않아요. 왜? 식단 관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게 독소가 덜하니까 적으니까 눈곱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감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여러 가지를 이제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보노에서 제공을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이거 한 장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 볼 텐데요. 디자인 패턴, 끊어지지 않는 장력을 이용해서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어주는 특허받은 패턴이다. 그러니까 원적외선으로 이완을 시켜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장 히토루로 인해서 내 몸을 운동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해주고 또한 내 몸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고 내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수축,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탁월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원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석을 아무 곳에나 좋다고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알맞는 혈자리에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부착을 시켜놨죠. 그게 마사지 효과, 침 효과가 있도록 그 혈자리에 부착을 시켜놨어요. 제가 최근에 또 놀랐던 게 번호 때문에 많이 놀라거든요. 저희 아대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아대가 자석이 두 개여서 여기 정맥이 흐르는 이곳, 손목 안쪽에 자석을 저희가 앞뒤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착용을 했고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착용도 해봤고 자석을 겹쳐서 두 개를 또 착용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회장님께서 아대에다가 자석을 4개 부착하겠다. 가격은 그대로 4개를 부착하겠다 하셔가지고 얘를 제가 아대가 이제 또 있으니까 하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봤어요. 원래 저는 여기가 뼈가 위치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요 안쪽에 착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개를 겹쳐서 착용하면 힘이 확실히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만족하면서 착용을 했었는데 얘를 방향을 딱 돌려서 자석의 네 방향을 딱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자석이 겹쳤을 때는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느꼈는데 딱 옆에 딱 하니까 팔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까 노순애 사장님 팔 이렇게 움직이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쪽에 위치하게 자석이 여기에 위치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보다 팔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 많이 쓰시는 분들, 사람 몸 만지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각종 이런 그 기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아대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 새로 나온 동서남북으로 자석이 들어가 있는 이 아대는요, 신제품은 진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진짜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착용해요. 그냥 저는 이게 좀 예민하거든요. 딱 착용하면, 우와, 어떻게 팔이 이렇게 가벼워지지? 어떻게 이렇게 팔이 가벼워지지? 근데 이쪽에 다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운동시켜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품 하나도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몸을 알고 그리고 이 패턴도 정말 교정이 되도록 특허받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많은 걸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브라컵의 하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이드 패턴은 어깨끈을 지나 뒷팔, 엉덩이 밑의 장단지까지 이음매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일정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가슴을 더욱 업되고 볼륨 있게 받쳐주며 그러니까 장력을 이용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는 나의 일상이 되었지만, 와, 이게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했었고, 지게나 배낭을 매는 것처럼 등 뒤에서 당겨줘 척추를 바로 세워 뒷모습의 S라인을 완성해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어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을 이렇게 간단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지방의 이동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진짜 저는 번호를 만나기 전에 지방 미워했어요. 왜? 나를 못생기고 뚱뚱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안 좋은 시선을 받거나 내가 거울을 봐도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방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 지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3대 필수 영양소. 그게 지방이라는 거를 저는 잊고 그냥 얘가 나를 괴롭힌다. 얘가 나를 못생기게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방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요거 복습을 하면서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을 복습해 갈 거거든요. 아마 이제 다다음 주 제 강의 때 요거 같이 호르몬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쉽게 정리를 하면 인공위성이에요. 척추.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경들, 시신경들. 그래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자율신경. 그래서 인공위성과 같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오장육부와 연결이 돼서 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얘는 AI와 같아요. AI는 내가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거 대신 옷도 상상을 잘 안 해주고 입는데요.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내 몸의 AI, 자율신경은 내 몸의 인공위성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 틀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자율신경을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율신경의 구조와 기능,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시작하여 신경절에 거쳐 말초 장기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시상하부, 내관, 척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부교감신경은 내관과 척수 끝에서 출발을 한다. 근데 말은 쉬운데 얘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친절하게 그림을 준비를 했고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운동, 위급 상황에서 심장 박동, 혈관 수축, 동공 확대 등 흥분 반응을 유도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소화, 이완 상태에서 심장 박동 감소, 혈관 확장, 소화액 분비 촉진.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을 쉬게 하고 하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톱도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두 신경계는 기량적으로 작용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과 증상.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 그러니까 얘가 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척추가 비대칭이 되면, 척추가 틀어지고 척추에 틈이 생기게 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립성 저혈압, 빈맥 불안, 불면 소화 불량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 등 있잖아요. 위가 위치한 등이 굽어서 명치가 벌어져서 위가 눌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100%다 소화불량이에요. 그냥 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꺾인 내 척추 때문에 다 소화불량이십니다.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가슴 올려주고 장력을 이용해서 가슴을 올려주고 명치를 잡아주고 척추를 세워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신경이 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소화 금방 좋아집니다.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린 그 환경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원인은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신체적 질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원인은 척추에서 시작된 게 자율신경이니까 척추가 원인이겠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관리를 하려면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몸을 먼저 관리를 해주면 얘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서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왜? 여기 보듯이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고 여기에 사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눈, 코, 입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것, 내가 앉는 것, 내가 자는 것, 이것 또한 이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척추 시작부터 척추 끝. 근데 척추 시작과 척추 끝은 부교감 신경인 거고요. 가운데는 교감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을 확대시키고 수축시키고 침샘을 억제하고 자극하고 얘네들이 이거를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내 몸이 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하는 게 자율신경. 근데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이 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해? 그거는 자율신경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 구멍이 났거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거는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척추 건강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척추의 체온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겨울철에 특히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뜨끈한 물. 그러니까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요. 뜨겁지 않고 혀가 데이지 않을 정도의 뜨끈한 물. 그거를 마시게 되면은 식도부터 뜨끈한 물이 타고 내려가서 척추에 열을 줍니다. 근데 얘가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요거는 일시적인 거. 예를 들면 제가 추워서 난로를 쨘다거나 추워서 전기장판을 쨘다거나 찜질방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척추의 체온을 올려줘야 된다. 하면 그거는 교정, 척추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저희 본호는 교정만 하는 게 아니죠. 체온까지도 올려주죠. 그러니까 나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뜨뜻한 물을 먹고 그리고 한증막을 들어가고 그 막 참숯가마를 가고 이렇게 해서 뜨뜻하게 해주는데 또 교정은 또 따로 가요. 병원을 가거나 운동센터를 가서 또 교정을 따로 받아요. 근데 본원은요, 합쳐 있죠. 그리고 저희는 가공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열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서 내 몸 자체가 스스로 체온을 올려서 그리고 그 체온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 몸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패턴을 입고 내 몸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보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율신경에 좋을 수밖에 없죠. 아까 자율신경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 소화불량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보노 있고 식사를 이제는 너무 잘하셔서 걱정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세요. 저도 너무 잘 먹어요. 어제도 제가 워킹 수업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 가서 604호 가서 밥을 막 먹으니까 저희 조경민 국장님이 끝까지 다 먹네. 그걸 다 먹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고, 이 자율신경은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정말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율신경은 심장, 소화기관, 혈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얘가 무의식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촉진,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억제. 아까 동맥이랑 정맥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고 환경 안에서 주고받고의 환경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 근육도 앞, 뒤, 앞, 뒤.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스업도 앞만 페이스업 업 하는 게 아니라 뒤까지 해서 전체 얼굴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패턴.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석을 뒤에만 달거나 앞에만 부착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앞, 뒤를 함으로써 또 같이 올려주고. 이제 그 복대가 새로 나오잖아요. 지금 주문은 가능하시지만 이제 출시가 되면 좀 있는데 이 복대가 앞뒤에 있잖아요. 이제 나오는 거는 복대 자석이 앞뒤에 있습니다. 저는 기존 복대를 초창기 복대를 그 두 겹을 이제 잘라서 얘를 세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 개를 착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정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과 배에 있는 거는 제가 뒤를 돌렸어요. 그래서 자석이 많은 게 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쪽만 하면 얘가 힘이 있으니까 막 밀어요. 제 등을 밀고 배를 밀거나 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와, 자석이 앞뒤로 똑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 이쪽에 자석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에 자석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밀리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에 똑같이 있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얘가 서로 잡아줌으로써 내 몸을 더 올곧게 세워주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앞뒤로 자석을 부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좋겠다. 그 복대 너무 좋겠다. 지금 저에게 복대를 구매하겠다고 기다리시는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복대를 구매하신다는 거. 이전부터 구매하고 계셨는데 요즘에 이제 더 안 좋아지셔서 아, 이제는 진짜 구매를 해야겠다 하셨는데 제가 아,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 조금 기다리시면 신제품이 나온다. 그거는 자석을 앞뒤로 했다. 가격은 더 올라가 있지만 효과는 더 좋을 거다. 두 개 하시는 것보다 그거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지금 기다리시는데 제 거 이제 복대를 하나 빌려 가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해갖고 헐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나 이거 못 돌려주겠어요. 나 그거 나올 때까지 이거 좀 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내가 며칠만 쓰고 줄게요. 길면 일주일만 쓰고 줄게요. 하셨는데, 착용하시더니 줄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품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거 갖고 있을 테니까 제발 좀 부탁이니까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대를 돌려받게 기다리고 있고 그분은 이제 신제품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노를 제가 5년을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보노는 계속적으로 또 몸을 연구하고 또 제품이 발전하고 멈추지를 않는구나. 멈추지를 않는구나. 내가 놀래고 또 놀랬는데 또 놀래는구나 하면서 진짜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겉옷도 나왔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분비계와 더불어 자율신경계의 역할인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 및 생식기관 기능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 척추에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이 나오지 않는 무한증도 자율신경. 제가 아는 분이 땀이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해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저는 호전 반응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정말 싫다 했잖아요. 그분은 너무 그냥 답답하대요. 답답해서 화가 너무 난다고 했었거든요. 무한증 때문에. 땀이 나오지 않아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내 몸에 빠져야 될 것이 빠지지 않고 막혀 있는 것. 이게 척추 이상이 생기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이 망가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고, 누웠다 일어날 때도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기립성, 저혈압, 발기부전, 배변 기능 이상 등. 저 지금 배변 기능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모발 운동과 혈관 운동, 반응의 소실, 실신, 동공 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자율신경이 실조했을 때, 실조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공 반사의 소실, 눈물과 침이 나오지 않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변 기능 이상이 올 수 있다. 근데 배변 기능 이상이 오게 되면요.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요.
저희 몸에서 노폐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 생식기잖아요. 그리고 항문이잖아요. 이 큰 덩어리를 내보낼 수 있는 거. 내가 먹은 거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곳이 항문인데 이 배변 기능 이상이 오게 되면 거기에 가스가 차는 건 물론이고 그 가스가 각종 염증을 불러올 거예요. 엄청난 그 질병의 씨앗들을 누적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척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배가 따뜻해져서만 배변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올인원을 착용하고 올인원을 입고 척추가 세워짐으로써 자율신경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배변 활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척추에 폐, 대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가 왜, 나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고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리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제가 이전에 혈압이 140이 넘었어요. 그리고 140, 뭐, 많이 올 때는 150인가? 하여튼 그때까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검사를 근데 병원 가면 약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갔거든요. 배변 기능의 이상으로 변비나 설사가 많고, 제가 설사인데 변비였어요. 너무 괴로워요. 얜 나오려고 하는데 답답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감정으로서는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맨날 미리 계획하고 화도 잘 내고 신경질나고 예민하고 답답하고 맨날 두근두근거리고 두근두근이 하도 거려가지고 귀에서 울렸어요. 그리고 늘 긴장하고 예민하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료 이렇게 목적으로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자율신경이 파킨슨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 자율신경이 좋지 않다면 뇌질환이 오는 거는 예약이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은 다양하므로 질병의 원인에 따라 자율신경계 증상의 경과는 다양하게 수개월 호전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일부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하면 호전이 될 수 있고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율신경뿐만이 아니라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착용하고 제가 승흡혈이 뚫리고 그리고 사백혈이 뚫리고 그리고 또 올인원을 착용하고 양말을 착용하고 전 제품을 착용하면서 자율신경을 제가 좋게 만들고 또 제가 이제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우리 그 보노가 시너지를 주면서 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주면서 제가 더 지금 또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몸에 더 건강한 환경을 입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자료에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동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는 걸을 때 다리를 끌어요. 척추 이상 증세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망가짐으로써 다리를 신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그게 몸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목소리를 알게 되면은 내 몸을 지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 또한 이거를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실조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자율신경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실조증입니다. 그리고 또 보툴리누스 중독증.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가 이제 몸에 체내에 들어와서 빠지지 않게 되면은 더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 독소가 신경계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그런 참치캔, 그런 거에 나오는 뭐 고등어 통조림, 요런 거 보관이 잘못된 그런 거에서 나오는 독소래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은 빼내기가 어렵고 나의 신경계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점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독소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 강아지 거거든요. 이게 독소예요. 떼국물이 아니라 독소예요, 독소. 그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저희 강아지가 염증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더니 이렇게 독소가 뿌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은 맑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피가 흐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있고 독소를 빼낼 수 있고요. 저희 사람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건강하고 영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던 나이가 있으신 분이던 공황장애.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사람도 최근에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고, 제 친구도 공황장애. 그리고 또 TV에 나온 연예인들 공황장애 너무 많죠. 근데 공황장애 하면은 정말 뚜렷한 원인을 나타내진 않아요. 근데 공황장애 자가진단도 보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거나 몸이 떨리거나 숨이 가쁘고 숨 막히거나 질식하거나 가슴이 아프고 토할 것 같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현기증하고 머리가 띵하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제력 상실하고 미칠 것 같고 오한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 얘 아까 그거와 비슷하지 않아요?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 더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니까 스트레스성이라고 이렇게 공황장애는 스트레스성이다. 이걸로 이걸로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극심한 스트레스 인해 갑자기 이렇게 뭐 나오지만 불안감, 초조감, 죽을 것 같은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잖아요. 이거는 감정이죠. 얘는 호르몬, 그리고 여기에 가슴이 뛰고 호흡곤란, 흉통,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증세. 이거는 척추, 자율신경. 이 공황장애도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공황장애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자율신경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실조증 형태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스트레스와 맞물리면서 공황장애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원인은 뭘까? 유전적 심리적인 요인, 공황장애가 일어난다.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적 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아까 여기 나왔죠. 자율신경도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겹치죠.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공황장애도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무서운 거는 갑작스럽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질처럼 그런 급작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틱 장애도 있잖아요. 틱은 그래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걔는 조금 더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간질이 또 심하게 오면 거품 물고 막 쓰러지시잖아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막 기절하거나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질병인데 이것도 척추 건강을 지키고 호르몬 건강을 지키고 체온을 올리고 내 혈관의 건강을 지키게 되면 내가 예방하거나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을 고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노를 좋아합니다. 보노는 가공이 아닌 가공으로 만들었으나 가공을 입어서 내 몸의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천연으로 내 세포가 직접 살아나서 내 세포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입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보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호르몬을 또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 공지를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공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대표님 공지. 회사 공지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첫째, 회사 동의 없이 동종업계 경업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됩니다. 둘째, 사업자들 간의 금전금품거래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셋째, 사업자들 간의 명예훼손, 유언비어 부정된 언행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차 대표님 공지.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부팅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줌 방송 참여, 줌 강의 참석은 출근이 필요 없으며 각자가 머무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회사 제품 및 비포 애프터, 마케팅 시스템,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회 줌 방송 참석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본호의 줌 강사들을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 월 2회 이상 강의자는 손모가대 5개 증정. 2. 아카데미 참석. 아카데미 월 4회 참석으로 본호의 시스템 수료는 물론 본호의 1대1 맞춤 제품의 특징을 위하여 기술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기술 장착이 되신 분들은 후배 사업자들에게 장착된 기술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3.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함께 사업 설명회를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주체자가 되어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4. 100일 무활동 코드권. 만약 후배 사업자와 선배 사업자 간에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바로 원하는 라인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인간적인 협조가 돈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원칙에 준하는 이들만이 그에 합당한 지원 보너스를 지급받을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배 사업자와 상의하여 편리를 제공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선배 사업자들은 회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의 원론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호는 권위적인 회사가 아닌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본호를 선택한 것이므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인간관계성을 소중히 하는 회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격모독, 명예훼손, 음란패설, 부정적인 언어남용, 또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는 등 사업자들 간의 관계성을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애도 없으며 회사와 사업자 운영윤리위원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퇴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호는 매출 증대보다는 인간 성장을 요구했으며 인격 완성과 자아 완성을 통해서 각자들이 꿈을 성취하는 장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매출 증대보다는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원칙을 준수하도록 종용합니다. 본원은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이지만 영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노력한다면 도와줄 것이나 본호 사업자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퇴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원칙을 따르시고 또 회사를 믿고 성공하고자 하신다면 회사가 존재하는 한 포기하지 않은 사업자 그 누구라도 도울 것입니다. 우리 본호 철학은 간단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의 힘은 작으나 다 함께 힘을 모으면 강력해지는 것이 협동이며 단결입니다.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구실해가면서 삽시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번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백 중 100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화환이 불평불만, 인격모독, 음담패설,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함부로 말을 하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개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의 성장을 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의 전기가 쌓이면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해야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화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화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시작은 바로 의식적인 삼시세끼를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기류,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배워 자신의 것을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히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천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일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꽃을 피우시고요. 꽃길 2026년 말 타고 꽃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냥 중지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딱 2시 맞췄네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척추 잘 건강 꼭 들었습니다. 지키세요. 네. 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눈길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네. 제가 첫 강의, 새해 첫이니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받아요. 나가게 감사합니다. 할게요.